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계지리 스터디를 기다려 주셨을까 모르겠어요. 저는 세계지리 스터디를 준비하면서 이거 이 스터디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그냥 이거 여기까지 읽은 거 읽었다고 인증해 주세요 이러는 거는 조금 무책임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가이드를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해요. 이걸 제가 라방 날짜를 잡으려니까 어, 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 약속을 딱딱 지킬 수 있게 동영상으로 찍어서 업로드를 해드리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 게 많은 부분은 우리가 사는 지구 그리고 세계의 자연 환경 요 정도 그리고 뭐 산업 인종 요 정도까지 말씀드릴 게 많을 것 같고요. 나머지 그냥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다라던가 아니면 뭐 의복부나 솔직히 뭐 세계 대학 이런 거 제가 무슨 말씀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뭐 세계 결혼식 몰라요. 세계 크리스마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그냥 여기는 읽어주세요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 내용은 저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같이 봐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사는 지구 첫 번째 보면 뭐 지도로 위치 알아보기, 뭐 면적과 형태, 시간과 날짜, 북반구와 남반구, 세계의 도시 여기까지는 한번 읽어주시면 그렇게 크게 막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직 어린 아이들한테는 시간과 날짜 뭐 이런 거 뭐 시차 계산하는 것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세계의 기후 그리고 기후와 생활은 세계 지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기후가 진짜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기후를 이야기할 때는 지도가 필요합니다. 지도가 꼭 필요해요. 지도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네, 요거는 제가 그때 지도 많이 샀다고 자랑했잖아요. 그때 에이든 지도, 세계 지도인데 큰 지도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작은 지도, 한눈에 들어오는 지도 같은 경우도 저는 보기 좋더라고요. 그때 찾아서 보기 편하니까 책이랑 같이 보기 편해서 이런 지도도 세계지리 책을 읽을 때는 옆에 두고 보는 편이에요. 큰 지도는 또 왔다 갔다 하고 흐름이 깨질 수 있어서 작은 지도 하나 옆에 두고요. 추운 나라 더운 나라 루돌프 세계여행 먼저 같이 보실게요. 그래서 여기는 한대기후 적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대기후 이쪽 한대기후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 책으로 지도만 보여주지 마시고 그럼 여기 표시된 부분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지도에서도 한번 같이 찾아보게 해주세요. 진짜 추운 곳이래 한데 뭐 한지 않은 애들 같은 경우는 같이 한자까지 얘기해줘도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곳이 냉대기후. 여기 책에도 보시면 냉대기후는 한대 밑에 표시되어 있죠. 냉대기후. 냉대기후에는 뾰족뾰족한 침엽수가 있네. 왜 침엽수가 있는지도 얘기해주면 좋겠죠. 그러니까 화렵수 잎이 크면 증발을 하게 되니까 그걸 막으려고 침엽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기상학자가 그린 세계기후 분포도 이 부분을 제가 지금 강조해서 얘기를 해드릴 부분이에요.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온대가 아니라 열대 먼저 나오더라고요. 적도 부근에 있는 열대기후. 동남아 먼저 가버렸어요. 열대기후, 열대 우림지역. 그리고 사바나기후. 그리고 건조기후. 사막이랑 스텝기후로 분류되는 건조기후가 나오고요. 위치들 확인되시죠? 또 건조기후. 그리고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살고 싶은 기후가 두 가지가 있어요. 고산기후하고 지중해성 기후거든요. 고산기후는 열대 지역인데 높은 곳에 있어요. AH 기호로는 AH를 쓰거든요. 고산기후, 상춘기후라고 불러요. 상춘, 항상 봄 같은 날씨다. 상춘기후 굉장히 부러워하는 날씨입니다.
잉카 사람들이 왜 이런 꼭대기에 도시를 만들었을까? 저는 기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어, 자, 그리고 뭐 해류와 기류 여기 자, 해양성 기후라고 하잖아요. 해양성 기후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요 1년 내내 좀 따뜻해요. 우리나라가 대륙의 동안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유럽보다 연교차가 훨씬 크잖아요. 네, 바다. 근데 또 우리나라만 생각해 보면은 서해랑 동해가 바다가 훨씬 깊잖아요. 그래서 동쪽이 상대적으로 연평균 기온, 연교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다가 그러니까 대륙과 해양의 비열차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내신 주관식 답으로 많이 외워보셨을 거예요. 대륙과 해양의 비열차 때문에 바다가 접해 있는 곳은 연교차가 그렇게 크지 않다. 뭐 이런 거 부분이 나오거든요. 여기 나오네요. 육지와 바다의 온도 차이 여기 나오죠. 이 부분이 대륙과 해양의 비열차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살고 있는 온대기후가 나옵니다. 온대기후도 찾아보면 좋겠죠. 온대기후 어떤 나라가 있는지. 그리고 일단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재밌더라고요. 12월 25일 우리가 또 크리스마스가 또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날씨가 어떤가? 그럼 온대기후에서는 이렇고, 열대선 이렇고, 냉대선 이렇고, 건조기후에선 이렇다.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보여줄 수가 있는 이 페이지가 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뭐 기후변화 얘기는 우리가 그림책으로도 많이 접하는 내용이죠. 이 6번 책은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책도 다 좋은데 특히 앞으로 나중에 세계지리를 이제 교과서 관련된 거니까 우리가 또 뭐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공부까지 할 생각을 하고 보면 이 부분은 특히 정말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제가 같이 지금 책을 보여드렸거든요. 대륙성 계절풍 기후도 나오고요. 열대 우림 기후에는 논농사를 많이 짓는다. 사막 기후는 이렇다. 여기 몇 권이었죠 아까? 여기 6권하고 7권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건기와 우리가 뚜렷한 사바나 기후는 어떻고, 지중해성 기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살고 싶은 기후 때 저는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해가지고 옷을 이렇게 많이 사야 하는 이 나라에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 별로 원하지 않고요. 좀 일관성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계절이 좀 일관성이 있는. 그리고 근데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이 온도가 높지만 건조해요. 여러분, 여름이 괴로운 이유는 더워서라기보다는 저는 찝찝한 게 더 싫더라고요. 이게 습한 게 너무 괴롭잖아요.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이 고온 건조하다는 것이 우리나라 같은 온도인데도 차이가 있거든요. 요기 되게 부럽더라고요. 요 기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후.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또 세계지리 구분이 나옵니다. 기후 구분. 그리고 냉대기후 핀란드 헬싱키 나오고요. 이누이트족, 온대기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고 농작물 얘기까지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6권, 7권 간단하게 2권으로 다뤘지만 정말 엄청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주차 지금 첫 번째 설명만으로 이 2권을 다 커버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책 2권은 계속 같이 보셔야 돼요. 앞으로 다른 책을, 그러니까 다른 권으로 넘어갈 때도 이 2권은 기본으로 두고 계속 읽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기상학자가 그린 세계기후 분포도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그쵸?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리려면 이게 아니군요. 자, 그럼 지구를 그려야 되겠죠? 동그라미를 반듯하게 그려야 되는데. 자, 지구라고 쳐요. 동그란 지구라고 치면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선, 적도가 있겠죠. 적도 근데 뭔가 저는 한자가 더 영어보다 불편하기 때문에 영어로 equator라고 하잖아요. 그 equator를 보면서 이거 뭔가 equal하고 느낌이 좀 비슷한데? equal하면 똑같다는 뜻이잖아요. 그 equator 그러면 위쪽하고 아래쪽을 똑같이 나누는 선이구나 이렇게 그냥 외웠었거든요. equator라고 치고 그리고 지구를 쪼개줘요. 자, 지구를 쪼개봅니다. 똑같이 나누지 못했는데 자, 적도를 0도라고 기준을 세우면요. 여기는 30도, 60도, 90도. 또 똑같이 30도, 60도, 90도가 돼요. 그리고 이제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요. 자전을 하고. 이것도 깊이들어 조금 어려운데. 자, 이제 기압이 있어요. 기압.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꽉 많이 모여 있는 데서 당연히 공기가 없는 곳으로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른다는 게 아주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또 그냥 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하게 불어요. 이 왜 이렇게 되느냐까지 들어오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거는 패스하고 일단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저기압. 여기는 고기압이래요. 여기는 왜 고기압, 왜 고기압, 저기압인가요? 라고 하고 들면 이게 또 지구가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까지 고민을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여기도 굉장히 쉽죠. 하이로. 저희 고3 1타 강사 수준의 저희 고3 세계지리 담임은 헬로라고 이렇게 애들이 어디가 고기압이고 어디가 저기압인지 헷갈리지 않도록 헬로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었거든요. 하이로 그러면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잖아요. 그럼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이렇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거 중학생 때 혹시 기억나세요? 고기압이면 공기가 맑을까요? 아니면 저기압이면 공기가 맑을까요? 이거. 저기압일 때 날씨가 안 좋다, 비가 온다. 고기압일 때 맑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모이면서 하강하게 되면은 구름이 그렇잖아요. 구름도 위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바람이 내려오면서 날씨가 안 좋아진다, 비가 오고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비가 많이 옵니다. 여기 0도, 여기 적도 부근에 비가 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고요. 여기는 비가 안 오겠죠. 맑겠죠. 그래서 여기 30도 요 지역에 자연스럽게 사막들이 생겨요. 여기 보시겠어요? 여기가 줄을 끄면 좋은데 여기가 지금 0도잖아요. 여기 30도, 60도예요. 30도 부근에 이렇게 사막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대기 대순환을 알고 보면 이 표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진짜 내가 배운 내용이 맞구나라고 확인하는 작업이 되는 거예요. 0도에서 바람이 수렴하니까 만나는 곳이니까 비가 많이 오는구나. 열대 지역 비가 많이 온다고 했잖아요. 비가 많이 오는군. 중위도로 가면 30도에서는 바람이 빠져나가는 고기압이니까 비가 안 오겠네. 그래서
사막이 진짜 많네. 이런 식으로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제가 세계지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외울 게 적다. 외울 게 적다. 세계지리 그러면은 나라 이름 막 달달달달 외워가면서 막 그 나라에 나오는 천연 자원들 막 하나하나 다 외워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지만 사실 그거는 맨 마지막에 해도 돼요. 맨 마지막에 고3 가서 내가 세계지리 선택했다. 그 다음에 그때 달달달달 외워줘도 충분합니다. 충분하더라고요. 이제 제 경험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학교에 나와가지고 그때그때 시험 범위에 뭐 어디는 철이 많고 어디는 다이아몬드가 많고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또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세계 지리에서는 이 기후 구분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기후 구분 들어가기 전에 이 대기 대순환 이 모형을 알아야지 이게 다시 또 이해가 되거든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는 비가 많이 오고 여기도 비가 좀 와요. 여기는 비가 안 와서 사막이 생긴다. 요거까지 기본이고요. 그래서 이제 바람들의 이름을 알고 가야 되겠죠. 얘는 바람의 이름을 붙이는 거는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는 북쪽이잖아요. 여기는 동쪽, 여기는 서쪽이겠죠. 써볼까요? 동쪽, 서쪽. 시간이 지금 새벽 2시를 향해 가고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는 남쪽. 자, 이렇게. 그러면 얘는 지금 상대적으로 동쪽에서 불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불어오고 있어요. 위쪽에서. 그래서 극동풍, 극지방, 동쪽에서 불어오는 극동풍. 얘는 서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니까 편서풍. 얘만 이름이 달라요. 얘네들은 바람에다가 트레이드, 무역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트레이드 윈드예요. 무역풍이라고 그래서 저는 다른 뜻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영어로도 트레이드 윈드더라고요. 이거 타고 옛날에는 이제 배가 동력이 있는 배가 아니라 범선이잖아요. 바람을 타고 다니는 범선이었는데 그 범선이 이 바람을 이용해서 무역을 했다라고 해서 트레이드 윈드라고 합니다. 트레이드 윈드. 이렇게 요렇게까지 아이들한테 여기 바람 이름이 뭔지 알아? 이거 왜 트레이드 윈드일까? 왜 무역풍일까? 무역풍 이름 자체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애들이 너무 신기하더라고. 재밌어하고. 그래서 그냥 책을 읽어주기도 하지만 이거를 사실 세니가 7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세니 없는 데서 처음에 영상을 찍었었어요. 근데 제가 하는 걸 이렇게 와서 보더니 자기도 따라 그리기도 하면서 얘기를 한번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천재구나. 우리가 아이들을 띄엄띄엄 볼 필요가 없겠다. 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시간에 요거를 많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열대 지역부터 알파벳을 붙여놨어요. 알파벳. 제가 쾌펜의 기후 구분을 구체적으로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건 2주차로 넘기고 1주차에서는 큰 대문자만 알려드릴게요. 쾌펜이라는 이 학자가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물관에 가거나 뭐 자연사 박물관에 가거나 이러면은 쾌펜 아저씨 이름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알파벳을 굉장히 간단하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제 기준 여기 시작한 여기 열대부터 시작해서 붙였는데 ABCD로 붙였어요. ABCD. 자, A 열대기후. 그리고 아까 건조하다고 했잖아요. 건조한 거는 B. 그리고 온대기후는 뭐 C. 냉대기후는 D. 한대기후는 E. 이렇게 A, B, C, D, E 이런 식으로 붙여놨어요. 참 쉽죠? 그래서 A, C, D, E가 기본이고 중간에 나타나는 건조기후에다가 B를 붙였더라고요. 여기 보시는 열대기후에는 A, 온대기후는 C, 냉대는 D, 한대는 E, 그리고 건조기후는 B, 그리고 고산기후는 보통 AH라고 표현을 해요. AH. 고산기후가 나타나는 곳이 열대기후 중에서 높다.
H. 그냥 이거 영어 약자까지는 사실 찾아보질 않았거든요. 제 맘대로 외웠어요. 그냥 하이라서 H인가?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AH다. 외우기도 쉽죠. 알파벳들이.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봐주시면서 요거를 기억하시면서 이번 주에는 이 기후 책들을 조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쾌펜의 기후 구분 하면 쾌펜의 기후 구분을 하면 아니 자.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이 그림. 제가 고3 때 갑자기 세계지를 선택하면서 이것만 정말 열심히 외웠던 것 같아요. 이것만. 그러니까 크게 이번 시간에는 대기의 대순환만 먼저 보시고, 그리고 쾌펜 기후 분해서 이렇게 알파벳을 쓰더라. 열대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 같이 그 책 읽어보면서 아이들하고 열대 기후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지도에서 어디가 되겠지? 어떤 나라가 있겠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읽어주시고요. 제가 다음 주에 요 기후 나온 이 물고기 그림 여기를 조금 자세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요거 2주에 걸쳐가지고 기후를 좀 자세히 하고 나면 다른 부분들이 훨씬 쉬워질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지구과학은요. 지구과학이랑 지리의 차이점을 크게 생각을 해보자면 지구과학은 지구 그 자체를 연구를 하는 학문이에요. 지구가 어떻고 지구가 어떻게 생겨먹었고 왜 이런 게 생겨나고 이 돌멩이가 어떻고 그 자체를 연구하는 게 지구과학이라고 하면 지리는요. 이 우리한테 주어진 이 지구라는 환경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인간이 이 지구의 환경을 이용해서 뭘 해고 살았나, 기후가 이러니까 어떤 집을 짓고 살고, 기후가 이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고 살고, 기후가 이러니까 인종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자연 환경이 어떠니까 뭐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인간이 한 행동을 연구를 하는 학문이 지리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는 행동, 인간의 문화, 문명 이런 것들이 영향을 정말 많이 주는 게 다른 환경도 있겠지만 기후가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면 기후에 따라서 거기에 살고 있는 나무나 풀, 이렇게 식생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 기후랑 식생, 그리고 기후에 따라서 잘 자라는 식물 같은 것도 다 달라져 버리니까 실제로 인간의 환경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기후거든요. 그래서 기후를 조금 자세히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이들하고 이 2권을 특히 좀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읽어보고 난 뒤에 그럼 다음 주에 제가 다른 책들도 몇 권 골라가지고 이 기후는 이래요. 이 기후에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 이렇게 찾아가면서 영상을 한번 다시 찍어볼게요. 2주간 걸쳐서는 기후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아이들하고도 아이들한테 꼭 이거를 막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엄마가 이걸 읽을 때 대충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훨씬 뭔가 받아들이기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번 주는 이 2권을 열심히 읽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